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4월 1주차 시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약간 더 힘을 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1월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가장 높은 지수인 991포인트까지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 유입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IT 등 제조업 중심으로 순매수 유입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양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호전주 찾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가를 중심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실적 상향 조정 이러한 보고서들이 이미 많이 출해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만 볼 때 추정치가 대략 한 31조 원 정도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8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실적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주로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테마 장세나 섹터별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변동보다는 개별 섹터나 개별 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더 집중해서 다음 주를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월 2주차에는 어떠한 시장과 산업별 이벤트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 주차별로 메뉴 하단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저희가 증시 일정을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요 일정별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4월 12일 미국의 반도체 내란 대응회의 소집입니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및 경제 보좌관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세계적인 반도체 칩 품귀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 반도체 업계가 올해 이렇게 빨리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투자를 이미 해야 될 것들을 미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생산량을 늘리는 건데 생산량 늘리기 위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공장을 증설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업계 관계자를 불러서 미국에 공장을 좀 지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미국의 오스틴인가요? 그쪽 지역에 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국내 이제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두나무가 코인베이스와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나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던 창투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고공행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도 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보여서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이슈는 4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로부터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의 변동이나 이러한 것들은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나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이후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월 16일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입니다. 4월 16일 삼성전자의 결산 배당금이 지급이 될 건데 여기 보시면 배당금 총액이 약 한 13조 원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가져가게 될 외국인들에게 배정된 배당 규모가 약 한 7조 7,400억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은 이후에 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할 것인가 이게 시장의 초점입니다. 만약에 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한다. 그럼 과연 어느 섹터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시장의 관심인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금융 관련된 특히 은행이나 보험업종에 외국인들이 재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 또는 그 이전에라도 기대감으로 금융주들, 은행이나 보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올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저희가 그 카페 아랫부분 사이트를 좀 남겨놓았는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이트가 세이브로라고 해서 증권정보 포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기업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다면 배당이 언제 나오는지 배당금이 언제인지 이러한 것들을 검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당 지급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은 여기 기재가 되지 않는데 일부 기업들은 배당금을 언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이미 벌써 공시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배당금이 언제 나오는지 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금 지급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배당금 지급하는 기업은 보통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이 여러분들의 배당이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로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